오늘 첫 소식은 다소 걱정스러운 내용인데 우리 청년들이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일할 기회를 못 갖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35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 20대가 7만 3천여 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20.7%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 역시 41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기업들이 수시 채용과 경력직 위주로 채용 방식을 재편하고 여러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면서 예전에 신입사원이 맡던 단순 업무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도 40만 명에 육박합니다. 취업 실패가 심리적 위축과 구직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의 단기 대책을 넘어서 산업 구조와 채용 관행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층의 증가를 단순히 높은 눈높이 때문만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쉬었음 청년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이 취업 시 기대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3,100만 원이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 또한 3,100만 원, 자기개발 등 인적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청년들도 3,200만 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기대한다고 답해 쉬었음 청년들의 기대 최저임금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봉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시각과는 반대되는 분석 결과입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 또한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쉬었음 청년이 일하고자 하는 기업 유형은 중소기업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쉬었음 청년들의 비중은 각각 17.6%와 19.9%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만 쉬었음 청년층 중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걸로 파악된 인원은 2019년 28만 7천 명에서 지난해 45만 명으로 6년 사이 16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한은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변화와 경력직 선호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청년층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층이 증가할수록 중장기적인 노동 공급 위축이 발생해 국가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초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은 4년제 대졸 이상에 비해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았는데 이에 한은은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층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초대졸 이하 학력층에 집중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었음 청년들을 포함해 청년 고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특정 사유 없이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쉬었음 청년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늘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시 25세에서 29세인 1995년에서 1999년생의 쉬었음 인구는 총 21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1975년생에서 1979년생의 쉬었음 인구인 8만 4천 명의 2배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이전 세대와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쉬었음 청년은 2023년 이래 3년 연속 증가했는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대졸 이상 쉬었음 청년은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15만 3천 명을 기록했고 2024년 17만 4천 명, 2025년 17만 9천 명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고졸 이하 쉬었음 청년은 지난 2022년 25만 7천 명부터 올해 25만여 명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도 길어졌는데 1995년에서 1999년생이 학교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12.77개월로 1975년에서 79년생의 10.71개월보다 2개월 이상 길었습니다.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1년 미만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도 2006년 33.6%에서 2025년 25.2%로 20년 사이에 8.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총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력 수급의 부조화와 정년 60세 의무화, 저성장 고착화 등을 꼽았습니다. 최문석 경총 청년 ESG 팀장은 최근 청년 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줄어들고 20, 30대 쉬었음 청년이 작년 7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쉬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챗 GPT 등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2023년을 기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에서 사무보조원, 격리사무원 등의 중소기업 채용 공고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I발 일자리 지각 변동으로 여성 중소기업 구직자, IT 업계의 종사자, 경력 없는 신입직 청년 등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걸로 전망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고용노동부 고용24 7년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꼽히는 34개 직종의 채용 공고는 2019년 7만 2,682건에서 2022년 10만 4,441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만 5,675건으로 3년 만에 56.3%가 줄었습니다. 34개 직종에는 격리사무원, 사무보조원, 회계사무원, 전산자료입력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체 채용 공고도 2019년 84만 723건에서 2022년 148만 8,71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98만 5,044건으로 3년 전에 비해 33.8% 줄었습니다. 분석 대상인 고용24 채용 공고 788만여 건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올린 구인 공고입니다. 채용 공고 감소가 나타난 2023년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일상과 업무에서 쓰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IT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국가데이터 취업자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업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2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의 IT 분야 채용 공고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4분의 1가량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웹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바일 앱 프로그래머 등이 모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내 IT 대기업에선 더 이상 개발자는 필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한국 MS는 인사 업무에 배치된 인력을 최소화하며 부서 간 이동이나 채용을 AI로 처리 중이고 구글 코리아 노조도 지난해부터 본인의 업무를 자동화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사측에서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신입 역시 AI 취약계층으로 떠올랐는데 지난해 10월 공개된 한국은행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보고서는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